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밤 11시 19분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6월 22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합니다. 해외에 약 3천만 명이 나가고 약 매년 한 300억 달러를 여행했습니다. 세계 7등입니다. 일본 사람보다도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도 인구가 2배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도처에 가면은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오면은 파리에 가든지 비엔나에 오든지 한국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되는 손님입니다. 7번째.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좋습니다.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안에서도 마음대로 왔다 갔지 못합니다. 평양에서 지방에 가는 게 한국에서 어디 뉴욕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살기 좋으냐, 어느 도시가 가장 살기 좋으냐, 이런 데 궁금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은 어디냐 하면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자회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서 매년 발표하는데 작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을 140개 도시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요. 1등이 비엔나였습니다. 2등은 호주의 멜보른이었습니다. 멜보른. 이 조사 항목은 이렇습니다. 특히 안전성, 안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료, 이거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환경, 교육, 인프라 등을 합산을 했더니 비엔나가 1등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등이 멜보른인데요. 3등이 오사카, 도쿄가 7등으로 뽑혔습니다. 이 대도시 두 개가 이렇게 상위에 랭킹된 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와 헬싱키는 9등, 10등을 했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9등, 10등 하다가 작년 통계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군요. 그 대신 덴마크가 코펜하겐이 9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애들레이드와 시드니는 10등, 5등을 각각 차지해가지고 호주가 10위권에 세 도시가 들어갔습니다. 멜보른, 애들레이, 시드니. 그 다음에 캐나다가 또 세 도시가 들어갔네요.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캘거리가 4위, 밴쿠버 6등, 토론토가 세계 7등 이렇게 됐습니다. 요약하면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은 유럽에 있는 10대 도시 중에서 유럽에 있는 비엔나, 코펜하겐, 그리고 나머지는 카나다, 호주. 대충 짐작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살기 좋은 도시 랭킹 내는 데가 많은데요. 머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보험회사죠. 국제적으로 아주 큰 회사인데 이 보험회사가 세계 231개 도시 랭킹을 올해 냈습니다. 여기서도 1등이 비엔나입니다. 2등은 스위스의 취리, 3등은 밴쿠버, 4등은 뮌헨, 5등은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6등은 독일의 düsseldorf, 7등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8등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9등은 스위스의 제네바, 10등은 스위스의 바젤입니다. 여긴 또 스위스가 많이 나옵니다. 취리, 제네바, 바젤.
여기서는 비엔나가 또 1등으로 꼽혔어요. 세계적인 궁전, 미술관, 위락시설, 소비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인프라, 안전성 등이 각각 최고로 평가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도시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느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도 세계 랭킹으로는 34등, 런던은 세계 랭킹으로는 41등,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어요. 이 조사에서는 도쿄, 오사카를 제치고 세계 랭킹 25등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비엔나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비엔나가 세계 1등이라는데 제가 여기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역시 비엔나가 세계 1등이 맞겠구나. 저도 여행을 좀 해본 사람인데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엔나가 왜 세계 1등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유럽 문명의 중심 왕가인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가 700년 동안 비엔나를 중심으로 틀을 잡고 이 유럽을 경영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하고 외교와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럽을 경영을 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현재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합스부르크 시절에는 바다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의 그 영역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던 이 나라의 피크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 1492년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그 이후에 한 100년 동안 내지 150년 동안 합스부르크가 어떤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의 여러 나라,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북쪽 그리고 남쪽의 시실리 그리고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은 지금의 미국, 멕시코 그리고 남미, 필리핀까지 다스려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말이 바로 합스부르크 시절의 이 세계적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도시니까 뭔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역사입니다. 역시 비엔나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힘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궁전, 미술관 등이 세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철학의 또한 중심지로서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했습니다. 프로이드, 베토벤, 모차르트, 클림트, 하이에크,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천재들이 비엔나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비엔나가 가진 역사성, 축적된 지식, 이런 것 덕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교양 있고 친절하고 점잖습니다. 게르만 민족 특유의 이 법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도시가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깨끗합니다. 역시 비엔나는 대도시입니다. 180만 인구인데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900만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는 공업, 농업, 관광 등이 골고루 발전된 나라입니다. 경제력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습니다. 전력은 여기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니까 수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엔나는 국제도시입니다. 오페크, IAEA 같은 국제기구가 이 비엔나에 많습니다. 비엔나를 지탱해주는 경제력이 있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비엔나는 국제적 도시입니다. 국제적 도시. 한때 오스만 투르크가 비엔나를 2차례 포위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방, 중동 이쪽하고도 교류가 깊었다는 이야기죠. 또 중립국입니다. 이 중립국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치 독일에 이제 흡수가 되어버렸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패전국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소련군과 이 서방군대 미군하고 같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외국 군대가 다 같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면했습니다. 그 대신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중립국. 안보상의 위협 요인이 없습니다. 또 부의 분배가 공평하다고 합니다. 내부적 갈등이 적다는 이야기겠죠. 나라 인구는 900만, 비엔나는 약 200만 명이니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역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이 나라가 좀 작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와 문명과 예술이 어우러진 품격이 이 도시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시끄러운 사람들도 이 비엔나에 오면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역시 좋은 도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가면은 여행하는 사람들도 느긋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좋은 미술관에서 슬금슬금 걸어 다니면서 명화를 보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비엔나처럼 많은 도시가 아마 없을 겁니다. 파리가 비엔나보다 더 크지만은 좀 소란스럽죠. 너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오죠. 그러나 비엔나는 일단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다, 격이 있다, 교양을 느낀다. 이게 바로 거의 모든 랭킹에서 비엔나가 1등이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은 비엔나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 여기서는 도나우강이라고 합니다만 도나우강 크루즈를 타고 한 1시간 30분 동안 구경을 했습니다. 강폭은 한 150m 되는데 그 강과 주변 지역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크루즈가 됐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강은 또 넓은 대로 멋이 있죠. 그는 한 200m 되는 강폭에서 강과 인접 지역과의 그 관계, 교류가 또한 멋지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엔나 오면 커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스만 터키 사람들이 선물해 준 거죠. 오스만 터키 군대가 비엔나를 포위하다가 물러났을 때 비엔나 사람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액체가 있고 커피 지금 원두 커피겠죠. 커피 원두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를 해보다가 마시니까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커피가 유럽에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엔나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좀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엔나의 커피,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게 결국 비엔나를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비엔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